이게 뭐였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제 눈에 쑥 보이게 들어와. 돼요. 네. 어. 부속에 있는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문제 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이면은 아마 빠른 학교는 한 주, 조금 느린 학교가 2주 정도 기말고사가 남은 시기입니다. 물론 이 정도 남으면 대부분 열심히 하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기말고사 또는 학교 내신 이러한 것들의 노하우를 좀 풀어주실 초대 손님을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번에 재학 중인 홍서희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주전형은 수시였었는데 네. 이거 좀 애매하다 싶어서 정시까지 데뷔를 했고 그 힘든 인문서울대를 정시로 뚫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일단 내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1.14의 내신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랑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무조건 갈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정시 공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로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희선님이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인지 아니면 어떤지. 저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어쨌든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는 이미 떠나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말고사 공부밖에 없어요. 그 마인드 이미 끝났어. 저는 과거 완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정말 만회가 가능하고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는 중간고사 어느 정도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 정말 잘 보면 무조건 등급은 올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충 중간고사를 보면 우리 선생님의 시험 스타일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기말을 좀 대비하는 게 내신은 중요한데 네. 희선님은 그런 것 좀 어떻게 파악을 좀 하신 편인지. 저는 그냥 유형 정도 딱 풀었을 때 드는 느낌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내셨구나? 뭐 지엽적으로 내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약간 수능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했었고 이게 생각보다 내신 시험지랑 교과서를 옆에 놓고 보면 혹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옆에 놓고 보면 너무 바로바로 보여요. 뭐 엄청나게 꼬아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유형 혹은 어떤 식의 문제 출제를 선호하시는구나 정도는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학교별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내신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풀어보는 형식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능도 모의고사 보듯이 맞아요. 모의 시험을 보는 것을 우리 학교 기출문제로 네. 풀었다. 네. 희선님은 시험이 조금 가까워졌을 때 내신 준비라는 나만의 루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데칼코마니 공부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시험 일정이 첫날에 국어, 둘째 날에 영어, 셋째 날에 수학이라면 이 전날에 국어, 이렇게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데칼코마니 딱 찍은 것처럼 공부하는 방식을 다가올수록 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그 과목을 다 마무리할 수 있고 깊게 공부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국어만 하고 수학만 하고 영어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또 다가오는 시험을 좀 더 중점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선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벼락치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극복 가능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노하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과목은 벼락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빠르게 다 외워낸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한 달을 잡고 정말 내가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잡는다면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은 강도로 다 외워내야 하지만 한 1, 2주가 남았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포인트들 위주로 빠르게 훑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 벼락치기를 할 때에는 뭐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거나 이렇게 딱 하나의 정리된 뭐 종이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거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웠었어요. 계속해서 상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암기의 기본이 저는 상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지워놓고 이게 뭐였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나중에는 그냥 보여요. 지워져 있는 부분이 글씨처럼 제 눈에 쑥 보이게 들어와. 돼요. 네. 어. 한 번 처음엔 중요한 거 지우고 돌아와서 2회독 할 때는 또 지우고 3회독 할 때 또 지우고 그럼 한 4회독, 5회독 정도 해버리면 조사만 나와요. 가 이렇게 되면 그거를 스스로 채워볼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지우는 과정에서 상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잘 남고 암기 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외워낼 수 있는 저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사탐, 과탐의 그치 대부분의 개념, 그다음에 그 기타 과목들. 네. 이런 것들은 2주 안에 그러한 방법으로도 개념 암기는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좋은데 희선님이 한번 암기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에서 딱 이 방법으로 공부했던 프린트가 남아 있어서 이제 이걸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주제들이 있잖아요. 천연두, 페스트, 황열병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주제는 제가 뭐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딱 알려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벼룩이 이제 쥐의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발생하는 질병이구나. 근데 림프샘이 커다랗고 벌겋게 붓는데요. 그리고 발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일단 주요 키워드 위주의 명사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했구나. 소비가 줄고 물가가 하락했구나. 외우기 힘든 것들은 남겨놓고 좀 외우기 쉬운 명사 형태 위주로 이렇게 먼저 지워주면 됩니다.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약간 이런 분류들 페스트, 천연두, 황열병 이런 식의 목차들 한 번 더 읽어주시면서 지우는 게 그냥 막 지운다기보다는 회독을 하면서 내가 외워야 될 것들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를 정말 많이 쓰긴 해요. 공부 안 되는데 화이트 10통 쓰면 어때? 그런 다음에 이제 2회독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쥐의 몸을 이렇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워놓은 걸 기억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놓는다거나 귀찮으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치만 이걸 이제 내려놓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벼룩이 쥐의 몸에 있다가 이번에는 인간에게 옮겨와 발생하는 질병이구나. 증상은 림프샘이 커다랗고 빨갛게 붓는다.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상기를 하다가 더 중요한 거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가 감소하는지까지 제가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중요한 거는 상기시키고 덜 중요한 것도 외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연도까지도 지우는 연도까지도 지워요? 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정말 벼락치기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회독을 마치고 3회독 정도 되면 이제 이것까지 지워주는 거예요. 페스트 지워주고 페스트가 균을 가지고 있는 커다랗고 벌겋게 붓는다. 붓는다까지도 좀 지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회독에는 우리가 남겨놨던 것들을 지워주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라던가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이 페이지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제어가 될 수 있는 것들까지 한번 지워주셔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본다면 이 페이지 전체 하나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이런 식의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와 정해주신 교재 이외에 거의 나오지 않는 학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다. 와, 그래도 대단하다. 사실 시간이 많을 때는 저도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줄쳐가면서 8회독에서 10회독까지를 했었지만 이렇게 프린트가 딱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외워내야 할 때는 화이트로 하는 게 직방이더라고요. 직방,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받아야겠다. 그럼 학교 수업을 항상 꼭 들어야 돼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1회독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시험 범위가 만약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다. 이거라면 뭐 벼락치기를 해서 내가 빠르게 중요한 것만 체크하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중요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요만큼 시험 범위를 주셨으면 이거 다 중요한 거거든요. 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뭐 구석에 있는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문제 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이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중요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같은 강도로 뭐 회독을 하실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샤를 떠나서 유니브 클래스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 엄마가 엄청 유니브 클래스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유니브에 나왔어. 네. 어머니 제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들 되게 자세하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 이야기들이 좀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영상들 좀 스튜디오 촬영도 있으니까요. 뭐 시간 되시면 놀러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놀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도 우리 희선님 그 정시 공부나 수시 정시를 병행하는 노하우나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 좀 여유로울 때 여름방학 때 뭐 이럴 때 한 번 더 나와서 그 얘기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좀 잡고 가고 싶어요. 불러주시면 네, 네. 감사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스튜디오 샤의 크루로 활동하는 희선님과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중기말이 합쳐져서 한 학기의 성적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내가 4주 전부터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상을 보는 2주 전, 1주 전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도 글렀어. 나 이미 기말고사 폭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기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적을 받아보고 견디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말고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유니브 클래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특히 구독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